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영도님 벌써 들어와 주셨고 자유민주 대한민국님, 자유민주 대한민국님. 어떻게 이런 이름을 닉네임을 가지게 되셨는지 네 훌륭하십니다. 네. 저 오늘 제가 할 거는 아 저 오늘 조금 화사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KBS에서 6시 부터 6시 30 분까지 하는 뉴스에 잠깐 건강검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뭐 덕택에 화장도 좀 돼 있고 눈썹도 안 뗐고 그다음에 드라이까지 돼 있습니다. 요거를 인제 화장이라고 안 하고 방송국에서는 분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시 30 분에 끝나서 뭐 나와서 집에 와서 밥 막 되게 헐레벌떡 먹고 치카치카하고 여기 이제 비욘디 스튜디오에 왔어요. 그래서 쪼끔 평상시보다 화사할 것 같은데 이 스튜디오가 너무 좋아서요. 제가 화장을 하나 안 하나 요즘 빛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화장을 하나 안 하나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일부러 맞추려고 한 거는 아니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한 주제도 건강검진이었고 오늘 말씀 네 오영도님 무척 화사하고 이 화사한 것 중에 큰 이유는 뒤에 백이 핑크핑크하잖아요. 제가 이 나름 할머니지만 핑크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핑크핑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국가검진 결과지 잃는 법을 할 겁니다. 네. 파란 하늘님께서 배경이랑 잘 맞는다고. 예 또 네 우리 감독님께서 이 또 제가 이렇게 핑크핑크한 바이어스가 된 옷을 입고 올 줄 알고 또 핑크핑크로 맞춰 주셨어요. 제가 이제 방송을 그래도 한 15 년을 하다 보니까 뭐를 알게 됐냐면은 제가 무늬 있는 옷을 입으면은 무조건 정신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 백이 너무 화사하면 또 잘 집중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은 좀 적당한 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도 옷을 이렇게 무늬, 꽃무늬, 뭐 체크무늬 이런 거는 잘 안 입어요, 방송에서. 집중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검진 결과지 잃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인제 제가 수요일 오후에 국가검진 상담을 합니다. 하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많은 에피소드가 생기는데 그 에피소드가 생긴 이유가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받고 있잖아요, 국가검진. 이 결과지가 되게 어렵게 돼 있어서 그래요. 사실 종합검진 결과지보다 좀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뭐라고 얘기해야 하냐면은 약간 공무원 스타일, 그것도 요즘 공무원이 아니라 1970 년대, 80 년대 공무원 스타일로 결과지가 이렇게 쫙 되어 있어서 참 이렇게 지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해가 되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좋은 뜻인데 나쁜 뜻인지 알고 놀라서 오시는 경우가 있고 '아 이거는 좀 검사가 필요한 나쁜 상황입니다.'라고 썼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의미인지 모르고 병원에 안 나타나셔서 적절한 진단 시기를 놓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제가 이제 보면서 환자분들이 이 결과지를 보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수검률을 보면요. 국가검진은 이제 거의 무료로 진행을 하죠. 많이 내는 분이 전체 검사 비용의 10%를 내고요. 그것도 의료보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 밑은 돈을 하나도 안 내고 중위소득 위에 있는 분들은 돈을 10% 정도 내는 거니까 사실 거의 무료로 우리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검진은 4분 중에 3 분이 받고 있는 거고 암 검진은 4 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나눠 보면 5명 중에 한 3명 정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종합 검진을 너무 잘 받아 가지고 국가 검진을 안 받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분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굉장히 높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 국가검진 대상이 되느냐 하면은 보통 20세 이상부터 돼요. 이게 말이 좀 어렵기는 하는데 지역 세대주 그러니까 지역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중에서 세대주인 그다음에 직장 가입자, 직장 다니는 사람은 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세대원인데 그러니까 세대주는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세대주는 20 세가 아니고 19 살도 그러니까 건강검진 대상자가 된다 그런 뜻인 거고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암 검진은 몇 살부터 받는지 언제 받는지가 암종에 따라서 다 다르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분들의 4명 중 3 명이 받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아 윤희 님 드디어 들어오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가 이거 제 건데요. 이렇게 세 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3 인데 참 이렇게 1970년대 공무원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좀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두 번째 페이지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의 제일 위를 보면은 가서 뭐 측정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피 검사한 거 말고. 그래서 가면은 키와 몸무게 재죠. 그다음에 그걸로 체질량 지수라고 비만도를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복부 비만인지 아닌지를 봅니다. 이 기준이 남자는 90, 여자는 85 이상인 경우가 복부 비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력을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력을 측정을 하는데 어떤 종합 검진을 가면 1000Hz, 2000Hz, 4000Hz를 검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개를 더한 평균을 주기도 하고요. 뭐 어떤 데는 8000도 하고 그러는데 국가 검진에서는 기본적으로 1000Hz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Hz에서 데시벨이 높을수록 큰 소리에만 반응하고 작은 소리를 반응 못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데시벨이 높아서 40 데시벨 이상이면은 청력 저하가 의심되는 거고 사실 뭐 35 정도만 돼도 의심이 되는 건 하죠. 그래서 청력 검사를 해 주고 그다음에 혈압을 측정을 하는데 혈압이 인제 저 같은 경우는 좀 혈압이 낮은 편이거든요. 110에 70 이러면 인제 정상이 되지만 이 국가 검진의 혈압 기준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혈압 전 단계가 120, 80 이니까 120에 80을 넘으면은 둘 중에 하나 수축기 이완기만 넘으면은 무조건 고혈압 전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고혈압 의심은 수축기가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가 90 이상인 경우에 들어가게 돼서 실제로 혈압을 측정을 했는데 정상이 아니고 고혈압 전 단계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혈압이 123에 밑에 혈압이 75 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엔 굉장히 좋은 혈압이잖아요. 근데 국가검진에서는 120부터를 고혈압 전 단계로 쳐요. 일반적으로 인제 고혈압 학회 이런 데서는 이제 130을 기준으로 하는데 120에 80부터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낮게 스트릭트하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123에 75면 엄청 좋은 혈압이지만 여기서는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해서 이렇게 자주 혈압 측정하라는 원인이 나가니까 환자분들이 "아니 내가 이렇게 혈압이 좋은데 왜 고혈압 전 단계라고 진단을 붙였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막 와서 고쳐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소리 지르시는 분도 있고 억울해하시는 분도 있고 뭐 병원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국가에서 제시한 검진 기준에서 120에 80으로 전 단계를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 그 맥락은 왜 그렇게 규정했냐 보면은 혈압에 대한 리스크가 올라가는 시점이 일반적인 전 단계인 130에 80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120부터 80 120에서 80부터 올라가니까 주의해서 이 혈압부터는 좀 관리를 하자 그런 의미로 좀 낮게 정해 놓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여 드릴 것이 혈액 검사입니다. 사실 국가 검진을 가도 혈액 검사 몇 개 안 해요. 제가 개수로 보면은요. 그 해에 콜레스테롤 검사가 없는 경우에는 혈색소, 혈당, 신장 기능 검사 3 개, 여기까지 3 개죠. 그다음에 간 기능 검사 3 개, 6 개뿐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이상 지질 혈증, 콜레스테롤 검사가 들어 있으면 요 3 가지를 더하니까 이제 5 개에서 8 개가 되는 거죠. 6 개에서 8 개가 되는 거죠. 6 개에서 죄송합니다. 6 개에서부터 9 개. 그러니까 9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별로 피 검사를 많이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정말 기본적인 내용만 해 주는 건데 빈혈이 있는지 봅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는지 보거나 아니면은 혈색소가 너무 많으면은 그것도 또 적혈구 과다증이라 그래서 수면 무호흡이 있거나 폐질환이 있거나 그런 거 시사하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빈혈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복혈당 검사를 하죠. 그러니까 공복혈당이 높아서 생긴 당뇨는 잡을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식후혈당이 올라가서 생긴 당뇨는 국가검진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검사는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 올해 비해당이었어요. 이게 제 건데. 그러니까 비해당 나오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요게 2 년마다 해 주다가 얼마 전에 이제 4 년마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24 살부터 여자들은 40 살부터 4 년마다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 주는데 이게 비해당이 나오니까 "왜 나는 또 콜레스테롤 검사 안 해 주냐." 와서 또 항의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방문하시는 검진센터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어 요게 국가에서 요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지침 따라서 하는 거라서 요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해당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장 기능 검사를 하는데, 신장 기능 검사는 크레아티닌 수치를 검사를 해요. 크레아티닌은 뭐냐 하면 우리 몸에 근육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근육이 분해된 노폐물이에요. 얘가 신장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나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반대로 혈액의 농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크레아티닌 수치는 어느 기준 이상으로 높으면은 이게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우리는 크레아티닌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사구체 여과율을 알고 싶어요. 사구체 여과율은 콩팥에서 얼마나 불순물을 잘 걸러내 주냐를 나타내는데, 한마디로 여러분이 정수기를 집에서 사용하시잖아요. 정수기 필터의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구체 여과율이 실제로 신장 기능은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근데 이게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체로 근육에서 분해되는 크레아티닌이 혈액에서 얼마나 높은지로 계산식에 집어넣어서 사구체 여과율을 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2를 붙입니다. 실제로 측정한 게 아니라 estimate, 추정했다는 의미로 EGFR이라고 해서 이 수치가 이제 저는 올해 좋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60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크레아티닌 수치는 국가 검진은 또 이게 생각보다 높게 돼 있어요. 1.5 이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1.5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호흡 기능이 나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측정하는 건 크레아티닌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구체 여과율이라서 크레아틴인으로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해서 신장 기능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 간 기능 검사는 뭐 요거 말고도 사실 이 안에 콜레스테롤, 혈당, 뭐 빌리루빈 다 들어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OT, PT, 감마 GT 요 세 가지를 측정을 하는데, 이게 또 국가검진에서 기준이 빡빡해요. 보통 병원에서 40, 40, 50 내지 60 이렇게 하는데 기준이 40, 35, 35라서 좀 많은 분들이 간 기능 주의 이렇게 결과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준이 그렇게 달라서 그런 겁니다. 제가 신장 기능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혈청 크레아틴이 1.5 이상이면은 신장 기능 의심으로 나가지만, 기능 이상으로 나가지만 실제로는 사실 1.2만 돼도 굉장히 신장 기능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인제 신장 기능이라고 사구체 여과율이고, 혈액의 크레아티닌을 보면은 사구체 여과율이 높으면, 그러니까 잘 신장이 기능을 하고 있으면 이 수치가 낮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점점점 올라가는데, 이 보시면 50%가 떨어져야 1.2가 돼요. 근데 국가에서 잡아 놓은 기준인 1.5가 되려면은 신장 기능이 거의 60% 정도가 떨어져야 저기에서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을 크레아티닌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크레아티닌으로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같이 제시를 해 주기 때문에 요렇게 사구체 여과율도 보시고 신장 기능도 꼭 봐야 되는데, 이 수치가 생각보다 더 널널하게 측정돼 있어서 실제로 내가 신장 기능이 안 좋은데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유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장형 검사랑 비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보통 병원에서 기준은 1.2랑 1.3 정도를 잡거든요. 근데 이게 크레아티닌이 근육에서 분해된 찌꺼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신장 기능이 굉장히 나빠도, 나이가 들어서 신장 기능이 나빠져도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잖아요. 80세가 되면은 근육이 반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면은 혈액의 크레아티닌이 신장 기능이 나빠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크레아틴이 1.2라고 한다면 젊은 사람에서 1.2라는 거는 사구체 여과율이 거의 100점에서 이 정도가 만점이거든요. 거의 만점이지만 40대에 1.2가 나왔다면 이분은 사구체 여과율이 한 75 정도로 살짝 떨어진 거고, 60대에 1.2가 나왔다고 하면 이분은 사구체 여과율이 한 50%로 굉장히 떨어진 거고, 80대에 1.2가 나오면은 이만큼이 떨어져 갖고 남아 있는 사구체 기능이 40%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크레아티닌의 문제는 이 사람이 신장 기능이 좋아도 낮지만은 근육량이 적어도 낮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한테 좀 되게 신장 기능을 좋게 평가할, 특히 되게 마르고 근육량이 없는 분한테 내가 가진 신장 기능보다 더 좋게 평가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인제 신장 기능이 안 좋다고 오시는 분은 체격, 그러니까 근육량에 무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스타틴 C라는 걸 측정을 해서 사구체 여과율을 병원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검사는 둘 다 내죠. 크레아티닌도 내고
그다음에 시스타틴 C도 내고 그래서 이 수치를 좀 유의해서 평상시에 보고 예년에 내 검사 결과와 좀 비교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요단백 검사를 하는데 요 소변 검사 전체를 하지는 않고요. 단백뇨 검사만 합니다. 이유가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크레아틴이 올라가면서 계산한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흔하게는 단백뇨가 원래 단백뇨는 거의 안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신장에서 잘 재흡수를 못 하든 아니면 빠져나오든 해서 소변에서 단백이 보이게 되는 건 단백뇨가 의심되고 단백뇨가 의심된다는 거는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고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슴 사진을 하는데 가슴 사진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게 폐암 검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결핵이 인구 10만 명당 한 3-40명 정도 매년 발생할 만큼 엄청 결핵이 아직도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결핵을 보기 위해서 해요. 그래서 저희 판정할 때도 결핵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우선적으로 흉부 촬영해서 판독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간유리 음영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기관지 확장증이 나온다거나 요런 질환들이 나올 수는 있죠. 그다음에 그 밑에 써 있는 거는 문진인데 이것도 인제 가끔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국가검진 해 보러 가신 분은 알겠지만 설문지를 엄청 많이 쓰게 하잖아요. 검사는 쪼끔 해 주면서 설문지가 엄청 많습니다. 인제 그걸 가지고 필요한 국가의 자료를 얻기도 하고 질병의 위험도를 파악하기도 해서 의미 있는 일이라서 열심히 잘 해 주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귀찮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문진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는 나는 왜 또 한 번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내가 담배를 안 하는데 왜 나한테 금연이 필요하다고 했느냐. 억울하다." 그래서 다 그분이 하신 설문지를 뒤졌더니 이제 잘못 체크하신 거예요. 담배를 안 하시는데 담배를 하셨다고 체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주어진 부분의 상당 부분은 병원에서 이루어진 검사가 아니라 수검자들이 병원에서 와서 작성하신 설문지로 결과가 또 나가기도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또 약간 에피소드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제 단백뇨 검사가 신장 기능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검진을 오실 때 여러분이 다 공복으로 하고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에 이 약간 농축이 되겠죠. 물을 못 마시고 오시니까. 그러면 소변도 농축이 되겠죠. 그러면은 단백질의 농도가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해 보면 트레이스 아주 쪼끔 나온 거, 1 나온 거, 2 나온 거, 3 나온 거 이렇게 따졌을 때 아주 쪼끔 나온 거나 1 나온 거 정도는 물을 좀 제대로 마신 상태에서 재검을 하면 단백뇨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2 이상으로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검진을 받기 위해서 공복을 해서 혈액에 농축이 돼서 소변이 농축이 됐다고 얘기하기엔 좀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요런 경우는 이제 신장내과 진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단백뇨는 저희가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추가 검사라고 밑에 이렇게 길게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연령대만 하는 검사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지 또는 비형 간염에 예방이 되어 있는지는 딱 만 40 대만 합니다, 40 세. 보통 우리나라 감염은 수직 감염 엄마한테서 아기한테로 온 감염이기 때문에 인제 40 세 이후에 더 잘 걸리지는 않아서 40 세에 1번 하는 거고 그다음에 C형 간염은 최근에 들어간 검사인데 56 세에 1 번만 합니다. 특히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빨리 발견돼서 치료를 하면은 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가 검진에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우울증이 이게 제가 이 회의에 들어가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제 그 우울증을 보는 분들이 여러 분 있죠. 가정학과에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신과에서 보기도 하고 여러 과에서 보시죠. 주로 정신과에서 보죠. 그래서 내과에서 보기도 하죠. 그래서 그 관련 분들을 모아서 어떤 회의를 했느냐면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특히 청년 자살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 자살률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 사실 청년 자살 우울증의 근저에는 좀 자살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을 스크리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 살부터 25 살까지는 2 년에 1 번인가 우울증 검사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35 세부터 40 세까지는 그 5년 동안 한 번만 해 주고 그다음에 그다음은 10 세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해 주는데 다 여기에 참석했던
교수님들이 아니 우울증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위암을 갖고 있으면은 위암을 가진 시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어느 시점 해도 위암이 걸리지만 우울증이라는 건 우울했다 아니었다 우울했다 아니었다 하는 건데 그거를 어떤 특정의 시점에 검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대부분 이렇게 검사가 새로 들어갈 때는 뭐 국회의원이 제안을 하거나 힘 있는 사람이 제안을 해서 들어가는데 결국은 들어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젊은 사람이 엄청 많이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문지를 해서 뭐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느냐 뭐 요렇게 10개 정도 설문지를 한 다음에 점수화해 가지고 우울증이 없다. 가벼운 증상이 있다. 뭐 중간 정도, 심한 정도 요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온 정말 웃긴 게 조현병이라고 하죠. 전신증이 있느냐도 물어보는데 뭐 환청, 환각이 들리냐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서 증상이 없음 또는 뭐 이분이 또 치료한다고 적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주는 방법 이것도 사실 조기 인제 조현병이 좀 나이 들어서 걸리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한테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20 세에서부터 35세 정도까지 2 년에 한 번씩 조기 정신적 검사를 하는데 저는 누가 이걸 보고 '아유 나는 환각이 들려 환청이 들려요.' 이렇게 적을지 참 약간 '행정적인 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지기능 검사는 66 세부터 매 2 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뭐 "잘 잊어먹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골밀도 검사가 원래 54 세, 66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다가 54 세, 60 세, 66 세에서 60 세가 더 들어갔어요. 근데 저도 인제 골다공증 치료를 해 보면 환자가 일찍 발견돼서 골밀도가 별로 나쁘지 않았을 때 병원을 오시는 게 치료도 세지 않은 약을 써도 되고 치료도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쉴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렇게 했고 좀 안타까운 거는 남자분들도 골다공증이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 한 70세 넘으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커버되지 않고 있다라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남성분이 있으시면 알아서 병원에 가셔서 한 검사 수가가 5만 원 정도뿐이 안 하고 보험하면 한 반 정도 내시니까 엄청 저렴한 검사니까 꼭 방사선도 별로 안 세요. 한 가슴 사진 한 장 정도예요. 그래서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인 신체 기능 검사는 뭘 하는 거냐면 인제 한 발로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는지 또는 벌떡 일어나서 3 미터 걸어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의자에 앉는 거 이거를 몇 초 동안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66 세, 70 세, 80세 그래서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도가 높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의 유환율이나 사망률이 높다라는 건 뭐 여러 연구에서 증명이 되어 있어서 요런 식으로 추가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심내혈관 질환 평가 이게 세 번째 쪽인데요. 이거를 좀 제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나눠 볼게요. 홍영숙 님께서 TV 잘 봤다고 예 진짜 헐레벌떡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게 저녁을 안 먹어 가지고 이제 제가 또 저녁을 밥을 안 먹으면은 짜증이 나고 말을 잘 못해요. 힘이 없고 머리도 안 돌아가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은 꼭 확보를 하는데 오늘 막 정말 헐레벌떡 와서 그 또 아시죠? 9호선 타고 여기 오려면은 그 9호선이 일반이 있고 급행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급행이 오면 일반을 한번 놓치면 급행 다음에 오고 일반 놓치니까 한참 기다려야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시간이 원래 9호선이 너무 사람이 많아서 타기도 어려운 때인데 일반 열차는 사람이 별로 안 많아요. 사람들은 좀 낑겨 가더라도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게 인제 다들 마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거는 오히려 앉아서 오긴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이 옷 입고 했습니다 방송. 제가 좋아하는 옷이에요. 심내혈관 질환 위험 평가가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데요. 이제 홍길동 님이 54 세인데 10월 27일 날 검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요 가운데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 홍길동 님이 54 세시잖아요. 54 세의 남자가 10년 동안 내가 뇌졸중 심장병이 발생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6%라는 뜻이고요. 이 홍길동 님은 그거보다 높아서 7.6% 니까 비율로 따지면 1.27배 내가 내 친구들보다 뇌졸중 심장병이 10년 안에 생길 확률이 27%가 높다. 그래서 뒤집어서 내 심내혈관 나이를 계산을 하면 요거는 7.6%라는 거는 이 홍길동 님이 54 세인데 58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내혈관 질환 위험도인 거예요. 그래서 심내혈관 나이를 요기에 맞춰서 계산한 게 58 세예요. 그다음에 쪼끔 더 복잡한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분은 신체 활동을 설문지에 하나도 안 한다고 주 0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혈압은 측정했을 때 144에 99니까 높지요. 현재 담배를 하루에 13개 피를 피고 있고요. 체중도 많이 나가고 허리는 뭐 90cm 미만인데 88이면 그렇게 복부 비만, 내장 비만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음주 일주일에 한 잔 하긴 하는데 이분이 한꺼번에 여기 설문지 중에 한꺼번에 가장 많이 마실 때 얼마나 마시냐 이런 설문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포금을 하는 걸로 적으셨어요. 그래서 주의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공복 혈당이 100이면 당뇨 전 단계잖아요. 그래서 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운동 하나도 안 하고 혈압 놓고 흡연하니까 빨갛게 보여졌고, 여기는 아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데 이제 더 좋아질 부분이 있으니까 주의를 준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면은 훨씬 좋은죠. 운동을 한 번도 안 하지만 5번을 하면은 맥시멈으로 하는 거고, 혈압은 120에 80으로 관리를 하고 흡연을 하지만 금연을 한다면, 그다음에 체중을 78.8에서 70kg로 줄이고 허리 둘레는 뭐 잘 유지하고 음주를 절주 또는 금주를 하고 공복 혈당을 100 미만으로 낮추게 되면, 이런 걸 다 한다면 이분의 위험도는 7.6%에서 10년 동안 심내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도는 3.6%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3%반 이상 감소를 하고, 이분이 원래 나이가 제가 아까 54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4세인데 혈관 나이가 58세인데 요 앞에서 말한 거 요거를 다 따라하면 58세가 47세니까 11살이나 회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환자분들이 들고 와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다라고 많이 설명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여러 개 써 있어 이렇게 하시거든요. 왜 내가 58세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려봤고, 그럼 이제 다시 제가 2쪽 설명드렸고 3쪽 설명드렸죠. 그래서 1쪽 설명을 드리게, 제일 첫 번째 페이지가 서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 결과 통제표인데 여기 보시면은 검진은 뭐 병원에 와서 한 경우랑 버스가 가서 또는 뭐 여러분이 그 센터가 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원을 했고, 71년생이 검진을 받았고 10월 27일 날 했는데, 보면은 이제 판정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판정이 여기 나오는데, 정상 A라는 거는 정말 이 사람 별로 위험 인자가 없어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하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은 정상 A고, 사실 정상 A를 받는 분은 아주 젊은 분들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정상 B는 뭐냐면요. 이분 정상이긴 해요. 그런데 뭔가 조금 내 일상생활에 교정이 필요한 거죠. 술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운동도 조금 늘릴 필요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뭐 약간 당뇨가 될 만큼 높지는 않은데 살짝 좀 혈당이 살짝 높고 혈압이 살짝, 요런 경우 이제 정상 B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유질환자는 뭐냐면, 여러분이 설문지를 쓰실 때 뭐 내가 우울증이 있어요, 내가 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내가 결핵을 앓았어요, 요렇게 여러분이 쓰신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유질환이 체크되니까 이거는 저희가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설문지에 쓰신 내용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일반 검진 자체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를 해 가지고 결국 하고 싶은 거는 국가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을 줄이고 싶은 게 이 일반 검진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따로 좀 빼서, 이 질환이 지금까지 이분이 진단을 유질환자로 받은 적은 없지만 요번 검진으로 의심이 되느냐, 혈압이 140에 90이 넘고 당뇨가 혈당이 126이 넘고 콜레스테롤이 각각 그 지표의 기준이 넘으면 질환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 의심자로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그다음 검사, 추가 검사를 해서 확진을 이제 받으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조금 약간의 그 인센티브를 주기는 합니다. 일반 검진 의심은 요런 질환은 아닌데 신장 기능이 나쁘게 나왔어, 또는 빈혈이 있어, 요렇게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인데, 여기 보시면은 사실 본인이 질환이 있다고 얘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국가검진에서는 의심이라고만 주잖아요. 요거 한번 잠깐 검사해서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이라고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을 내려가 보면 의심 질환, 여기를 제일 잘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질환이랑 생활습관 관리는 여러분이 쓰신 설문지로 정리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질환을 뭐 내가 우울증이 있다고 적었어, 내가 혈압이 있다고 적었으면 내가 혈압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질환은 여러분이 적은 것대로 드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생활습관 관리도 내가 담배를 피운다고 적었어요. 그러면 여기 금연하라고 당연히 주지, 여기서 뭐 흡연을 계속하세요라고 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고 이제 기타는 뭔가 신경은 써야 되는데 당장 큰일 날 일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혈당이 100보다 살짝 높기는 하는데 뭐 당뇨가 있을 정도도 아닌 그런 정도거나 또는 약간 통통은 해서 체중 조절은 필요한 그런 것들을 기타에 적고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의심 질환이 있는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검진에서는 절대로 질환이 있다고 진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 질환이라는 게 그 진단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많아서 뭔가 내가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고 그다음에 기타 보시고 아 요건 내가 설문지 쓴 거를 얘네들이 다시 나한테 피드백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까 혈압이 높았죠. 그래서 고혈압 무심으로 나왔는데 이제 30일 이내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요렇게 의심 질환으로 혈압, 혈당, 그다음에 폐결핵, 우울증, 조현병, 시험관념이 의심되면은 다음에 병원을 가시면 1회 진료비를 안 내세요. 그리고 각각 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검사에 대해서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는 이게 인제 국가에서 빨리 치료를 받는 거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거를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되게 4 칸이나 되니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잘 보시라.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를 2 페이지 설명드리고 3 페이지 설명드리고 1 페이지 설명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인제 일이라서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타이틀에 뭐라고 해 왔느냐면은 "국가검진 결과지 읽는 법 받으신 결과 통보서 펴 놓고 보세요."라고 하고 일이라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암 검진은 또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해야 될 만큼 양이 많아서 했는데 이거는 좀 너무 흔하게 제가 보는 거라서 어떤 분이 딱 이 위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음? 그리고 이게 인제 그러면 결과가 위내시경 검사 결과 통보서라고 가면 환자분이 오해를 안 하는데 위암 검진 결과 통보서라고 가요. 그리고 뒤에 양성이라고 나왔어요. 판정이 이렇게 양성이라고 나왔죠? 이 환자분이 혼자 사시는 분인가 봐요. 자기 지인들을 혼자서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가겠다고 막 지인들이랑 가득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괜찮은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냐." 그랬더니 이분은 위암 검진 을 했는데 거기에 위암이 있다고 양성으로 나왔으니 '아 내가 위암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위암이 있으니 혼자서 설명 듣기는 너무 떨려서 못 듣겠다."고 이제 지인들을 막 몇 분을 모시고 병원을 온 거죠. 근데 그것도 서울에서 온 게 아니라 저쪽에 지방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 그런 뜻 아니라고 막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안도를 하고 가셨긴 하지만 이 설명을 듣을 때까지 얼마나 마음을 조였을 것이며 지방에서 멀리 차 타고 온 지인들은 또 뭐가 되며 그래서 근처에서 맛있게 식사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요게 내시경 검진 결과 통보서라고 주면은 좀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위암 검진 결과 통보서라고 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이 판정은 양성 질환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양성, 악성, 양성, 음성 뭐가 좋은 거지라는 유튜브를 또 지난 시즌에 한번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웃지 못할 웃픈 일들이 많이 생겨서. 잘 읽으셔야 되는 거는 권고 사항입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암이면 여기 당장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라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놀라시지 마시고 위험이 관찰되는데 뭐 요러요러한 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아라. 유축성 위험이 관찰되는데 얘는 노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하고 흡연하면 금연하고 가음을 삼가하고 어디도 병원에 뛰어와서 약을 먹어라라든가 재검을 받아라 그다음에 의사 상담을 받아라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밑을 자세히 읽어보면 되는데 이게 또 글씨가 작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잘 안 읽으시고 여러분도 사실 설명서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일들이 요런 일들이 진짜 자주 생기는 일입니다. 이게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한테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 또 인제 하나 더 설명드리면 대장 검사도 사실 대장암 검사를 하는 방법은 대장 내시경이랑 대변 자별 검사가 있는데 국가검진에서는 대변을 받아서 숨어 있는 피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정이 나갈 때는 대변 자멸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없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음성이라는 게 대변에서 혈액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권고도 또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잘 읽어야 돼요. 이러한 경우 대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병변, 암이 있어도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 상담을 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약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멘트가 살짝 나가는 그런 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일반 검진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정리해서 암 검진 결과 통보서를 어떻게 보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올리신 질문에 대해서 아는 것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스 님이시죠? EASTH 님. 국가검진 결과치가 정상 수치이면 추가 종합검진은 대략 어느 정도에 받는 게 좋을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매년 받는 건 과할까요? 보통 저는요, 40세 이상에서는 받으시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종합검진을 뭐 매년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지요. 왜냐하면 국가검진은 전 국민이 꼭 받아야 될 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쓸데없는 건 없지만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약간 아쉬운 것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 종합검진을 받으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 그게 비용이 부담스럽잖아요. 뭐 싼 데 가도 40-50만 원은 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한 해는 국가검진이 보통 2 년에 한 번 나오잖아요. 한 해는 국가검진을 받으시고 다른 한 해는 종합검진을 받으시라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 찾는 김영사 님께서 국가검진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암은 무슨 암일까요? 검사는요, 자기가 한 것만 알 수 있어요. 국가검진에서 위암 하잖아요. 위암은 사실 뭐 위내시경보다 더 정확한 검사는 잘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대장암 하죠. 근데 이 대장암을 대장 내시경으로 해야 되는데, 대장 내시경을 하지 않고 자멸 반응 검사를 하니까 내가 대장암이 있어도 대변 자멸 검사로 대장암 검사를 하면 노출 확률이 50%, 찾을 확률이 50%예요. 내가 대변을 모으는 그날 내가 갖고 있는 대장암에서 출혈이 돼 가지고 그거를 내가 받은 그 대변 안에 그 혈액이 들어 있어야지 양성으로 나오니까 그다음 단계로 대장 내시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렇게 놓칠 수 있는 게 한 5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궁경부암은 뭐 엄청나게 잘 찾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방암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은 유방이 굉장히 침밀도가 높아서 유방암이 있어도 침밀 유방 때문에 가려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간 놓쳐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인제 원래 2 년에 한 번씩 해 줘야지 사망률이 20% 떨어지는데 지금 국가검진에서 매년 해 줘야 되는데 2 년에 한 번씩 해 주기니까 그 간격이 넓어서 약간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간암은 오히려 굉장히 자주 해요.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자주 하나 모르겠는데 1 년에 2 번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거는 좀 제 생각에 '약간 과잉되게 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거 제외하고는 다른 암은 여기서 뭐 췌장암이고 뭐고 다 못 찾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암들만 알 수 있고 그 암들에 대해서 요런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윤희 님께서 시아버님이 방광암 치료 중단하신 지 2년 됐고요. 신장 기능이 10%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건가요? 보통 이제 신장 기능이 저희 인제 만성 신장병 단계가 1, 2, 3, 4, 5 입니다. 이제 10% 남았으면은 그 신장병, 만성 콩팥병 단계로 5 번째 단계라서 사실은 4 단계 후반부터 투석을 준비를 해서 5 단계 정도에서는 투석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데 인제 나이가 좀 있으시면은 투석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환자가 신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그 신장이 해야 되는 지표들 뭐 예를 들어서 칼륨 농도라든가 인 농도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경우는 쪼끔 딜레이 시켜서 하기도 합니다, 환자의 편의를 봐 줘서. 그래서 신장 기능이 10% 남았다는 거는 신대체요법 뭐 투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식을 하거나 요런 것들을 해야 되는 단계다. 요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뭐 투석하고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 검진 결과에 따라서 올린 님께서 "정상 수치 바뀐 경우 자동으로 저에게 필요한 추가 검사를 알려주기도 하나요?" 아니요. 추가 검사를 알려주지는 않고요. 어 약간 신경 써야 되는 건 기타란에 집어넣어 가지고 "신경 써라."라고 하고 많이 정말 질환에 가깝게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제 류칸에 넣어서 "의사 진료를 받아라." 류칸 제가 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네. 제가 하고도 버렸습니다. 네. 질환 의식 칸에 집어넣어서 "30일 안에 진료를 받으세요."라고 커멘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알려주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 커멘트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제일 첫 번째 1 페이지의 첫 번째란은 굉장히 잘 천천히 안경 끼시는 분은 돋보기를 가지고 줄을 꼭꼭꼭꼭 연필로 눌러가면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흔9550 님께서 "공복혈당 99랑 100일은 차이가 있는 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공복혈당은 우리가 100 이상이면 전 단계잖아요. 그런데 사실 90이 넘으면은 높으신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 뭘 전날 먹었느냐에 따라서, 또는 내가 내장 비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공복혈당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99랑 100일은 둘 다 그냥 당뇨 전 단계가 있다라고 보셔야지, '아 99 니까 나는 100이 안 넘어서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아주 정상인이 하면 80 이하로 나와요. 70대 뭐 80대 초반 정도까지 나오고 90만 넘어도 전 당뇨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드넓은 세상님께서 너무 긴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제가 다 읽었는데 이해 못하면 어떡하죠? 답을 모르거나. 한번 읽어는 볼게요. 건강검진 낙서 보고서라고 했어요. 전 1970년대 보고서 같습니다. 수령 2주째. "크레아틴이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니었나요? 낮다고 파란색으로 경고가 떴는데." 크레아틴은 그거 인제 그 정상 수치는요, 우리가 잡을 때 정상인의 95% 정도가 들어가는 범위로 잡아요. 그러니까 정상이라도 그 범위 바깥에 있으면은 비정상으로 색깔이 떠서 나갑니다. 근데 드넓은 세상님께서 이게 인제 낮은 경우들은 대부분 굉장히 체구가 작고 근육량이 적은 분들은 근육의 노폐물이 크레아틴인데, 내가 근육량이 적어서 노폐물이 적으면 혈액의 크레아틴이 낮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거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수로 검진 전에 껌을 씹었는데 소변에서 요 비중이 뜨던데, 요 비중은 뭐냐면요, 요가 얼마나 농축돼 있는 건가요 거예요. 그러니까 껌 씹고 안 씹고는 상관이 없고요. 내가 공복을 되게 길게 하고 물을 안 먹고 가면 내 혈액이 농축되면서 혈액을 걸러서 나오는 소변도 농축돼서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소변의 비중이 높다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써야 되는 지표는 아닙니다. 껌 영향은 없고요. 고당이 나왔는데 요 비중이 나오길래 이게 조절이 안 되나 싶어서, 그런 가능성보다는 공복에 의한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뇨약을 먹는데 요 비중이 이렇게 나온다, 고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마 수분 부족으로 요가 농축돼서 고비중이 나왔을 가능성이 더 많고, 걱정되시면 평상시처럼 물을 드신 상태에서 가서 소변 검사하시면 되게 맑게 나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검사를 안 해 봐도 소변을 받았을 때 물에 가깝게 나오면 이게 굉장히 그 비중이 낮은, 그러니까 소변이라고 할 수 있고, 되게 진한 소변일수록 찐노란색이 나오고 아주 심하면 아예 오렌지 색깔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받았던 소변의 색깔을 한번 기억을 해 보시면 좀 짙은 색깔의 소변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비대, 요거가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어떠한 거에도 심장 검사를 한 거는 없잖아요. 근데 가슴 사진을 찍으면은 심장의 그림자가 나옵니다. 그 그림자가 나오는데 이 그림자가 일반적인 가슴보다 약간 커 보이게 되면은 심장비대라는 멘트를 주는데, 이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별로 내가 심장이 크지 않는데 심장 옆에 내가 살이 많이 찌면 내장 비만이 이소성 지방이라고 해 가지고 심장 옆에도 끼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커 보이는 경우도 있고, 심장이 앉은 모양에 따라서 또 이게 그림자만 보는 검사니까 커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심장이 정말 커서 커 보이는 경우도 있고, 심장에서 나온 대동맥이 굵어지면서 넓어지면서 커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사실 심장비대가 나오면은 그냥 뭐 당장 병원 가라는 얘기 없으니까 그냥 계시는 것보다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아 보셔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리는 게, 심장 초음파 검사가 지난번 정권부터 시작해 갖고 보험이 됐어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검사라서 혼자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아 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유서 뒤에 엄청 긴 닉네임 님께서 "국가검진 결과를 우편으로 안 받고 내원해서 의사쌤한테 들을 수 있나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단 우편이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또 온라인으로도 주더라고요. 그건 무조건 다 받는 게 좋은 게, 받고 난 다음에 전화해서 상담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이유가 그렇게 우리가 기억력이 길게 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료가 모아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5년 전에 어땠더라, 10년 전에 어땠더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파일을 하나 만드셔서 건강검진 자료들을 파일링하는 거, 모아 놓는 거를 좀 습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국가검진 결과지도 우편으로 일단 받으시고, 내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해서
의사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은 그 예약된 날짜에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더 권유드립니다. 엔젤님께서 58세 여성인데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틴 1.05, 사구 체열갈 59가 나와서 신장질환 의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레아틴이 국가검진에서 1.5가 기준이지만 일단 58세 여성이 1이 넘어가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사구 체열갈을 계산을 했을 때 90이 정상이거든요. 60부터는 신장질환 의심으로 나갔는데 59니까 신장질환 의심으로 나왔지만 아까 혈당과 같은 논리로 61이면 안전할까? 그건 아니에요. 일단 살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간 기능 수치도 PT가 ALT인데 40이 나왔어요. 기준이 40이거든요. 국가 검진이 좀 빡빡하게 돼 있어서 2달 전 피 검사에서 간 기능 27이었는데 간 기능 27이었는데 40이 나왔으면은 요건 사실 이 정도 변동폭은 있어서 크게 걱정할 수치는 아닌데 신장 기능도 정상이었다고 하지만 정말 신장 기능이 정상이었는지 비교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상 안에서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고. 왜냐하면 50% 떨어질 때까지도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수치를 가지고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해야 되니까 요거는 엔젤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과거 검사 기록을 쫙 챙겨 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59가 맞다 그러면 인제 신장내과를 가셔서 원인을 찾아야죠. 그리고 혹시 되돌릴 수 있는 원인이 없는지 또는 그냥 두었을 때 더 신장 기능을 나빠지게 할 어떤 질환은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넓은 세상님께서 대변 검사보다 대장 내시경이 정확한가? 대장 내시경이 정확하죠. 근데 국가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을 어떻게 전 국민한테 해 줍니까? 요즘 안 그래도 의사도 부족한데. 전 국민한테 해줄 돈도 없고 전 국민한테 해줄 의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의외로 또 구멍이 나거나 출혈이 되거나 해서 입원을 하시거나 수술하시는 이런 일도 있어서 사실 국가검진으로 하기에는 조금 위내시경보다는 침습적인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아서 위험한 검사일 수가 있어서 '국가검진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변 검사보다는 사실 대장 내시경이 힘들죠. 드넓은 세상님 혹시 대장 내시경 받아 보셨어요? 그 밤새도록 설사하는 괴로움을 해 보셨나요? 언제든지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대변 검사보다는 대장 내시경이 훨씬 힘든 것 같은데 대변 받기도 쉽지는 않지만 요즘에 또 받는 키트를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변기에다 붙여 놓고 대변을 받아서 하는 거.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다음에 후드 라이온님께서 라이온 후드님이시네. 33세 남자신데 키가 175 체중이 102예요. AST 36, ALT 36, 감마 GT 97. 공복 혈당 105, 크레아틴 0.91. 후디님 여기 크레아틴을 적지 마시고 크레아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구체 여가일, 그거도 좀 적어주세요. 혈압 140에 80으로 나오는데 다이어트 하는데 저탄고지 식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간 수치는 살을 빼야 나아지는지 궁금합니다. 그 감마 GT가 올라가는 게 살이 쪄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장 지방이 있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푸드 라이오닝 술을 드셔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또 간 질환은 감마 GT만 올라가는 간 질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원인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통통하시면은 통통한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살을 빠지면 간 수치는 떨어질 것 같아요. 저탄고지 식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해요. 이유는 되게 오래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 탄수화물이 우리가 먹는 영양소의 60%를 우리한테 에너지를 제공하는데 그거를 매우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만 많이 먹었을 때의 문제. 이게 사실은 사쿠시혈관 110. 아유 감사합니다. 사쿠시혈관 좋으니까 신장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랬을 때 비상회로를 돌려서 살을 빼는 거라서 잠깐 할 수 있지만 길게는 하지 않기를 원하고 저는 그것보다 일상생활에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는 그런 식사를 하는 거를 더 권유를 드립니다. 답이 되셨을까요? 저는 사실 저탄고지 간헐적 다시 제가 간헐적 다시 못해요. 굶는 걸 못해 가지고. 그래서 저 반대합니다. 동그라미 님께서 78세 어머니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 복용 중인데 오늘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했는데 단백뇨가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게 약간 트레이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 나았다는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크레아틴 0.6, CKD 사구체 여갈 88, 그다음에 당화식소 5.8. 그냥 뭐 당뇨 엄청 조절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은 약만 먹으면 조절이 잘 되고 있는 거고 단백뇨가 트레이스 그러니까 되게 경미하게 나왔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는 병원을 가셔서 미세 단백뇨가 먼저 나오거든요, 당뇨랑 혈압이 있을 때. 그래서 미세 단백뇨 검사를 하시면서 단백뇨 검사를 재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검진이라는 건 항상 굶고 가시고 어머님이 드시는 약 중에서는 또 당으로 소변으로 당 빼는 약도 있어서 더 약간 좀 물이 모자란 상태에서 검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재검을 하시면서 다른 검사를 추가해서 검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핫 9시 50 분입니다. 예, 바깥에서 희진 씨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여기 아 왕구이 님이 오늘 들려주신 거를 하는데 혹시 제가 또 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길기 때문에 한번 여기까지 답을 드리고 제가 이제 어 이 회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국가건강검진 결과표 있는 거 그때 또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중반 남성인데요. 2주 전에 살짝 좀 어지러워서 내과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요. 고혈압 전 단계에 공복 혈당이 98, 고혈압 전 단계 나왔대요. 공복 혈당이 98, 간 수치 모두 정상인데 콜레스테롤이 241, LDL이 170 나왔어요. 선생님이 스타틴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해서 지금 나이가 젊으니 운동과 식이 조절부터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많이 심한 수치인가요? 별다른 위험 인자가 없다면 현재 LDL 170으로는 지금 시작하지는 않아요. 한 2-3개월 동안 네, 이제 190이면 당장 시작해야 되고요. 요 나이는 2-3개월 동안 식이요법하고 아까 말씀하신 운동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170이면 또 커피도 엄청 콜레스테롤 많이 높여요. 그래서 특히 에스프레소 커피.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절을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재검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셔도 돼요. 저도 여기 선생님이 만나신 주치 선생님이랑 동의합니다. 평생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지 말고 한 번 더 검사해서 확실하게 약을 먹어야 되는 수치가 나온 경우에 시작하고 그전에 내가 약 말고 해볼 수 있는 건 없는지 그런 거 좀 노력해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푸드 라이오 님께서 저한테 하트 2개 주셨습니다. 예, 저 오늘 하트도 2개 받았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뒤에서 희진 씨 기다리고 있어서 또 희진 씨 콘서트 미니 콘서트죠. 저 희진 씨 콘서트도 갔다 왔거든요. 또 열심히 들어 주시고 원하는 곡 열심히 청해 주시고 하시면 가을밤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가을이 아닙니다. 12월이니까 이제 오늘부터 겨울입니다. 겨울밤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